이번 주 푸른레터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시 전주시였습니다. 전주시. 전주시는 다른 곳들 대비 특징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과 함께 최근 전주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좀 들려드려 볼까요? 푸른레터 혹시라도 안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이건 뭐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푸른레터 가가지고 네 가서 이거 이메일 주소 이름 따닥 하고 구독하기 한 번만 누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신청이. 네, 그러면 매주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받아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짝 서머리를 좀 해보면요. 전주에 대해서 뭐 생뚱맞게 뭐 지방에 있는 뭐 우리가 무슨 저기 뭐 민속촌이나 뭐 여행 갈 때나 뭐 들여다보는 도시지 뭐 이런 시황을 왜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곳이고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 그 다음으로 바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인구도 상당히 좀 많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 지방이 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밑에서 치고 올라와 주면 중간도 치고 올라가고 위로도 같이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서 서울에서만 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간 라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이걸 체크하려면 당연히 입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주 하면 나와야 될 게 이 뭐죠? 오른팔과 왼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른팔의 에코시티, 왼팔의 혁신도시죠. 둘 다 택지 개발, 그래서 약간 신도시 느낌으로 조금 만들어져 있고, 둘 다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디가 더 젊은 여성분들이 그냥 선호할까, 거주지로서 사진 찍었을 때 어디가 더 예쁘게 나올까, 그것만 생각해보면 이제 에코시티가 점수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약간 볼 수 있고요. 또 에코시티도 나름 이제 학원가하고 또 예쁘게 형성되어 있고, 옆에도 조그맣게 이제 그 뭐죠? 공원이랑 이렇게 호수공원 같은 것도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설계가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지를 알아야지만 당연히 좋은 입지부터 분위기가 바뀌어갈 텐데 그곳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체크를 해본 거거든요. 글자가 이제 조금 많은데요. 보시면 일단 전주 에코시티를 먼저 체크해 본 거예요. 노란 색깔만 볼까요? 지금 금매 이게 지금 최고가 7억에서 국평 기준으로 4억 8천까지 내려갔다가 5억 8천까지 회복했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미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매 가격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포인트가 뭐냐면 전세 매물이 현격하게 줄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전세 매물이 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전세 매물이 많고 기존 2년 전 대비보다 전세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2년 전 대비해서는 무조건 역전세인데 여기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세 가격도 지금 뭐 2억 5천에서 3억으로 지금 좀 복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도 다 역전세는 맞아요. 그전에는 뭐 3억 2천, 3억 4천 했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매매가도 회복을 했고 전세가도 지금 좀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볼까요? 에코시티 아래쪽에 이제 구도심의 중에서 송천동이라고 있어요. 송천동 1가 여기 보면 뭐 KCC 스위첸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실거래 위주로만 조금 거래되고 있고 그렇게 활발하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코시티랑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에코시티가 나름 지금 이제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앞으로 전주가 한 3년 동안 전국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부족하고 적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그냥 보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2년 동안 무조건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5천만 원밖에 못 올라갔을까라고 보면 에코시티에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빠르게 못 가는 거지. 그거 입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순식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올라가면 나머지 구도심들도 같이 키 맞추기 하듯이 따다다다닥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다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가면 아까 혁신도시가 있죠. 혁신도시에 이제 오른쪽에 만성이 있고 왼쪽에 이제 혁신도시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뭐 가격이 조금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에코시티보다 조금 더 빠른 전세 상승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라고 적어놨거든요. 원래는 입지가 에코가 조금 더 좋은데 전세 상승이 왜 혁신도시가 빠르냐면 혁신도시에는 지금 당장 입주하는 게 없는데 에코는 있거든요. 그 차이로 인한 거예요. 근데 시간 좀 지나면 결국은 에코시티가 팍팍하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어쨌든 뭐 그런 포인트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아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즘 거래 중개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들죠? 이거를 누가 사겠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자꾸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살게요 하면 그제서야 안 판다고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진짜 뭐 상승장에서 많이 겪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지금 전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다 안 판다고 하니까 이게 소개할 매물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매도자분들이 이거를 왜 안 팔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가 지금 올라가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시간 지나면 얘가 팍 올라갈 거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매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급하게 팔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이제 지금 안 사면 나중에는 더 사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매수자는 더 적극적으로 또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면 우화동 이 있거든요. 우화동이 어딨냐면 지도상에서 여기죠. 한마디로 이제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물론 여기 또 더 다른 동네도 더 많은데 뭐 서신동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구도심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까지는 여기에서 다 다루진 않았고 이제 에코시티 주변 좀 가까운 동네들 하고 혁신하고 만성 요 정도만 체크를 한 거예요. 전주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식적으로 우화동의 분위기는 어때야 될까요? 앞에 있는 그 두 곳보다는 분위기가 조금은 느려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거주지로서 선호도가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지난 상승장에서 가격 상승을 조금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도 조금은 적었고 대표 단지가 이제 우아한시티하고 뭐 이편세상 우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20%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호가만 조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지 않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거래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저 윗동네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예. 아까 에코나 이런 쪽은 거래가 너무 힘들어요. 중개하기 힘들어요 하는데 여기는 중개가 충분히 가능하죠. 가격 협상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1급지랑 2급지랑 확실히 분위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소아님 했던 이야기로는 지금 실고유자분들이 집을 사기 좋습니다. 금매도 지금 몇 건씩 계속 있고 좋은 매물을 잘 골라서 지금 살할 수 있다. 그리고 윗동네 저기 윗동네 에코시티랑 혁신도시 가격이 조금씩 오르니까 여기도 조금씩 높여서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금매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골라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전주가 지금 어떤 분위기구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전북을 대표하는 전주가 이렇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역들도 있겠죠.
그게 어디겠죠? 전북에서 도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전북에서. 그나마 좀 도시 인구가 되는 지역들이 익산하고 군산이죠. 전주가 좀 더 살아나면 당연히 그게 또 옆 도시에도 조금 훈풍이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북, 전주시, 네. 러브레터, 네,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